우리가 보상 플랜 할 때 매달 안정적인 수입,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뭐 IT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수천억, 수백억, 수조 원 하는데 저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조금 벌어요. 근데 부럽지가 않은 게 어, 안정적인 매달 매달 월급쟁이 같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나의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거. 저는 이 보상을 받는 거로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우리 PM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얘기할 때, 돈 법니다. 큰 돈 법니다. 뭐 많이 법니다. 뭐 이런 것보다, 어, 월급쟁이 사장. 그렇지만 자유가 보장된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월급장이 사장. 예,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포인트 잡을 때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로서 PM 사업을 한번 바라봐라. 이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달 꼬박꼬박 뭐 5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오늘은 제가 PT까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500, EVP 500, 200, 500, PT 1000만 원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적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커스 맞추시는 게 아마도 이, 그, 처음 PM 하시는 분한테나 이거 관심을 가질 땐 이 부분을 꼭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안정적인 보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 3층 보상을 우리가 실현하려면 3층 보상이 도대체 뭐냐? 건강과 수익과 재미난 교류. 그렇죠? 근데 여기가 오늘은 한번 재미나게 재미라고 써봤어요. 왜냐하면 교류는 교류인데 어 왔어? 안녕? 뭐 이런 그냥 평범하고 그냥 만남의 어떤 교류보다는 PM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 좋았고 어려웠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줌도 하고 이러면서 만나고 회식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는 교류인데 재미있는 교류. 그래서 저희가 재미난 교류. 근데 이제 그 패턴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은 건강 수입 교류 대신에 재미난 교류 대신에 건강 수입 재미로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건 건강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재미있게 사는 거.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것은 PM의 삼중 보상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은요? 시간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있고 재밌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간적인 자연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인격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부분이 제일 기본이고 음, 제일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건강 수익 재미를 이런 삼층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산업 쪽으로 보면은 벌써 1차, 2차, 3차를 떠나서 4차 산업으로 지금 왔거든요. AI, 뭐 로봇이다 뭐다. 그래서 지금 100세까지 이제는 TV 보면 요즘 90대가 옛날에 80대보다 90대 분들이 진짜 많아졌고요.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네, 어제 새로 오토십 하신 분이 89세 되신 또 우리 저 처가 쪽에 식구 드시다가 참 잠깐 한 몇 달, 반년 정도 끊었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오토십을 끊은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피곤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토십을 안 해서 이렇게 피곤하구나. 이렇게 해서 어제 또 새로 가입을 다시 하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 100세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잡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뉴 잡, 새로운 추가적인 잡이죠. 그걸 바로 이 PM, 새로운 뉴 잡으로서의 PM으로서 삼층 보상을 실현하자 이거죠. 어. 그래서 행복은 삼층 보상을 실현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돼야 그거로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남도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돈 얘기하지 마 이러지만 제가 PM에서 다 좋은데 뭐 건강하고 뭐 좋은 제품,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건 좋은데 아 돈은 따로 벌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좀 슬프게도 이거에만 거의 올인하다시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 특히 우리는 이런 용어 씁시다. 안정적인 수입. 이 안정적인 수입이 우리가 이 PM 이런 활동, 이렇게 제품을 잘 알고 전달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게 수입이 안정적인 수입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PM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사업 설명할 때, 뭐, 물론, 그 순서가 회사 제품 보상이 있지만, 어떤 때는 사업 설명에 왔다는 거는 그분이 제품을 드시든 제품을 소개받든, 그래? 나 이거를 좀 사업적으로도 좀 관심도 갖고 왔다. 그럴 때는 회사에 대해서 미리 들었죠. 제품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입, 안정적인 수입이 뭘까, 보상이 뭘까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 그래서 저는 요즘은 시간이 얼마 없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보상 먼저 안정적인 지금 이 자료 안정적인 수입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그분한테는 안정적인 수입이 되면 내가 건강과 재미난 교류도 하면서 수입도 돼. 근데 돈이 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이게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보상과 비전, 응? 또 보상을 얘기하면서 쭉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구조 괜찮네. 야 저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네. 3층 보상이 실현되겠네. 그러면은 이런 거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품을 아보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거. 그러면서 아보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제품 얘기를 좀 하시고 어떤 제품인지를 설명하시고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을 땐 오토십 위주로 하시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런 오토십을 해서 뭐 안정된 수익 구조한다면 도대체 어떤 회사가 그런 거냐?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 바로 회사를 그때서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보상과 그, 뭐, 보상 이러면서 이제 어떤 제품인지,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어딘지,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한번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어떤 안정적, 수입에 맞춰서도 지만 회사에서 여행이라든 이런 것도 좀 보내주고, 야,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비전, 그걸 묶어서, 뭐, 보상할 때 비전을 넣어도 되고요. 뒤에 회사에서 넣어도 되고요. 이런 것도 한번, 어, 사업 설명을 할 때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드나 보시면, 우리 뭐 보는 거 있지만 늘 만나면 반가운 거 있죠. 잠자는 동안에는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오늘 아이비리그 그 1억 연봉하고 같이 제가 봤던 그 영상이 있어요. 아이비리그에서 간호학을 했고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여성이 유튜브를 해서 쭉 했는데 솔직히 단박하게 썼는데 쭉 하면서 돈 버느라고 너무 많은 대학교에서 투자를 했고 또 대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하면 실제적인 수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고생해서 일까지 하고 돈 벌어라고 그리고 고생해서 하는데 자기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와 제가 요걸 캡처 떴었는데 그거는 제가 우리 사업자방에 공유 안 한 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저 뭐죠? 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벌어야 되는데 나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더라고요. 아이비리그 출신이. 음.
그래서 대학도 좋지만 실질적인 거를 우리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되면서 나중에 가서 MBA 같은 것도 그때 가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도 한번 혹시나 한번 참고해서 너무 그 학벌 위주로만 보다는 실속 있고 실질적이고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 이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이것은 이것도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돼야만이 되는 거고 회사의 보상 규정이 있지만 결국은 나만의 보상 플랜을 내가 구축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야지 뭐 회사의 규정은 누구나 다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나만의 보상 나만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규정이 아니라 카드라 뭐 회사는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고요. 회사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쏘르고 회장님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 방안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냐. 방안을 하는데 습관적인 거는 제가 지금 계속 찝고 있죠. 이기는 습관. 그 30가지 습관만 제대로 반복해서 지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건 계속 해드리고 4차 산업시대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 시대. 자, 성공의 원동력은 뭐냐?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융합, 그리고 협력,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요. 예, 불법적이지 않게 공정하고 서로가 시너지가 있는 상생의 문화가 이런 것이 원동력이 돼서 어, 지금까지 비즈니스 보면은 굉장히 융합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 전후에 뭐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버는 이런 것보다 그런 인격적 자유가 안 돼요. 지금까지의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융합과 협력과 공정, 상생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확 바꿔야 된다는 거죠. 확. 100세 시대. 정말 이제는 여러분 100세까지 갑니다. 노후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그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면 PM이 보상 플랜이 있지만 이거를 쫙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냐? 보상 규정. 회사에서 쫙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PM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똑같이 접하는 거죠. 보상의 규정이 있고 그걸 내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나만의 이 마케팅 플랜. 그래서 보상 플랜 딱 하면요. 회사의 규정과 내가 풀어나갈 마케팅 플랜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 하면 카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상을 얘기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게 이게 있습니다. 잘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서는 뒤에 할 얘기지만 미리 말씀 153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뭐 플랜대로 이렇게 가지고 뭐 몇 명을 해서 몇 점을 해야죠. 포인트가 몇 점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규정에서 하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물어볼 때 153, 153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볼게요. 먼저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규정. 우리가 퍼스트라인 수당이라는 규정이 있죠. 그 퍼스트라인 수당 보너스가 있죠. 그리고 6세대 이제 QM이 돼서 CA가 돼야만이 퍼스트라인 수당은 QM, CA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QM과 CA가 돼서 본격적으로 산하의 팀이 만들어지고 그 점수가 좀 늘고 이렇게 좀 레그가 생기면 이제 후원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전에 QM과 이거 괜찮네 해서 퍼스트 라인 수당에서 재미를 본 분이 야 이거 해봐야겠다 그랬을 땐 QM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달 안정적인 5명의 오토십 이상을 하시는 5명 이상의 오토십을 하시는 CA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셔야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6세대 후원수당과 리더십 후원수당이라는 이 큰 양대 산맥 거의 99%의 내가 받는 보너스의 99%에 해당하는 게 2번, 3번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 QM과 CA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 음. 그래서 리더십 수당
하고 6세대 후원수당을 여러분이 아직도 구분을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6세대까지 세대는 CA를 기준으로 세대 구분해요. 6세대까지 6세대까지 이 세대 후원 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게 6세대 후원 수당이고 그걸 계산하고 나서 빼는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다시 쭉 그냥 끄트머리까지 모든 세대를 다 합산하는 리더십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 직급, 나와 내 파트너와의 직급 차이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고전에 퍼스트라인 수당 있죠? 내가 퍼스트라인 수당을 받으려면요. 나는 반드시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고 내 파트너가 나의 바로 밑에를 직추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퍼스트 라인이라고 해요. 내 바로 밑에 내 추천 번호가 들어가 있는 분들, 네,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다섯 명이든 그분들이 사는 게 다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오토십, 반품, 5 플러스 1만 대략 10%, 이분들이 결제한 거 10%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안 올라오는 게 있어요. BA 스페셜, 액션팩, 웨이. 요 세 개는 너무 싸고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올라와요. 요 잘 알아두세요. 오토십 단품 5 플러스 1이 내 바로 밑에 있는 분이 산 거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내가 그걸 받으려면 나는 반드시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올 6세대와 6세대 후원과 리더십 수당에 해당하기 위한 M 이상, QM과 CA, 이 M 이상이 아니어도 돼요. 퍼스트라인 수당은. 그렇지만 1번은 반드시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2번, 3번은 QM을 하고 CA가 돼 있는 상태, 매달 CA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IMM 이상이 되면은 직급별로 자동차 보너스를 주는데 자동차 내가 계속 쌓여요. 쌓였다가 1년이 넘어가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이제 소멸되는데 내가 자동차를 딱 할 때 한꺼번에 그걸 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이제 누적 없이 매달 주는 게 자동차 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행사 참여하고 이렇게 여행도 가는 이것도 IMF 이상이죠. 6월달 IMF 이상, 12월에 VP 이상. 유럽 등이라고 한 거는 월드 투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럽 등이라고 했어요. 요 5가지를 잘 보시고요. 직급은 이렇게 쭉 해서 있지만 첫 번째 있는 PT까지만 여러분은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PT, 우리의 모든 이 시스템이나 호주에너지 시스템은 여러분이 PT 가게끔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모든 게 포커스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먼저 얘기했던 1번 퍼스트라인 수당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추천 보너스라고도 하고요. 얘기했죠. 수령 조건은 오토십을 유지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퍼스트라인 받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략 내 직추가 퍼스트라인이 산 거에 대략 10%가 올라오는데 그분의 오토십 단품 5 플러스 1만 결제한 거에 올라와요. 오토십을 했는데 이번에 결제가 안 되고 넘어갔어. 결제가 안 된 상태야. 결제가 안 됐으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산 거는 위로 가겠네? 밑에 있는 분이 나의 직대가 나한테 올라오듯이 나는 내 바로 위에 올라가겠네 하지만 내가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QM을 하고 CA를 해서 하면은 그를 세대 독립했다 그래. 세대를 숫자 셀 때 CA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직대 본인이라는 말은 내 기준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볼게요. 내가 있고요. 내 바로 밑에 있는 직대 분이 있어요. 그 중에 그분들이 오토십을 하면 나한테 올라온다 그랬죠. 근데 그 직대 본인이 CA를 했어요. QM을 하고 CA를 했어요. CA. 그러면 그분이 산 거는 전에 올라왔죠. 그분한테 가요. 반대로 또 다른 면으로 따지면 내가 산 거는 원래는 위로 가죠. 10%가 퍼스트라인 수당. 그런데 내가 산 것인데 내가 QM을 하고 매달 CA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거는 안 올라가, 위로 안 올라가고 내가 먹는 거예요.
밑에 직대의 개념과 나의 입장과 똑같죠? CA는 본인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누구 앞으로 살지를 할 때는 요걸 잘 계산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후원수당 받기 위해서 뭐라 했죠? QM을 해야 된다 했죠. 3번. QM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QM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게 풀셋이거든요. 그 풀셋을 했을 때 내가 있고 내 직대, 내 직추, 퍼스트 라인이 풀셋을 했을 때 그 풀셋을 한 거에 대해서 풀 보너스가 올라와요. 근데요, 3번이 유일하게 위에 첫 줄에 수령 조건 중에 오토시 유지자 있죠. 요게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게 3번이에요. 내 직대가 풀셋을 했죠. 그럼 내가 풀보너스를 받죠. 78,000원을. 내가 오토십을 안 하고 있어도 조건 없이 받는 게 풀보너스예요. 아셨죠? 그래서 3번은 예외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사고 풀보너스 받다가 한 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샀다 자동 탈퇴돼버리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사면 풀보너스 말고는 어떠한 내 직대가 사는 그 세 가지 안 올라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직대들이 오토십을 하는 개념으로 하면서 풀셋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뒤에 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죠? 아까 내가 오토십을 하고 내 직대 퍼스트라인 직추가 산 것에 오토십 단품 액티바이저 5 플러스 1이 이 위로 대략 10%가 올라간다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내가 매니저 이상 QM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CA를 했다. 매니저 이상을 했다. 이랬을 땐 밑에선 당연히 올라오고 내가 오토십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산 것도 내가 가요. 내가 액티바이저 5 플러스 1 했다. 그럼 10% 나간다. 근데요, 여러분, 사업은요,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파트너가 잘 되면, 내 자식 잘 되면 나 좋죠. 내가 잘 되려고 목표를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룰입니다. 이거는 성공의 룰이에요. 내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되니까 이 룰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이 룰을 알고 있어야 파트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도 누구 앞으로 사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사야 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이 바로 밑에 있고 이분을 좀 키우고 싶어.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게 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 이분 앞으로 사면요. 내가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 밑에 있는 분을 달게 하든 해가지고서 그 사람 앞으로 사게 해서 이분한테 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SP 리더 워크샵 갔더니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PM을 알게 돼서 이렇게 사업까지 해서 SP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몰라요. 이렇게 그냥 먹기만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너 뭐 권해서 몇 명 했더니 그분들이 뭐 산 것들이 나한테 갑자기 나도 몰랐는데 SM 뭐 해가지고 스폰서님이 뭘 도와주셨는지 제가 15만 원 들어왔어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야 이거 뭐지 해가지고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서 야 이거 4차 혁명 시대에 이거 아주 안정적인 수입이 되네. 이거 여행도 보내줘? 몰랐던 사실. 초대를 한 거죠. 와 괜찮네. 그래가지고 달려가지고 SP가 됐어요. 그럼 내 파트너가 SP면요 20만 점 그냥 나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 직급을 못 갔을 때는 리더십을 못 받지만 6세대 후원 수당이 빵빵해지죠.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잘 되게 만드는 게 보상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내 파트너가 잘 되게 해야 되고 내 파트너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되고 내 파트너가 퍼스트라인 수당을 받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장사하려면 내가 퍼스트라인도 뭐 내가 벌고 싶게끔 하고 사업을 하려면 노후 대책이 되려면 내 파트너한테 감동을 줘야 돼. 감동 중에는 돈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퍼스트라인, 풀보너스인데 여기서 주의점은 여기서 요 그림을 보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파트너가 이번 달에 그 풀셋을 했어요. 이분이 하면은 나한테 올라오는데 내가 전달에 TP였으면 78,000원만 이렇게 못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7만 8천 원을 회사에 더 주거든요. 그거는 지난달에 올라갈 거예요. 위로 스폰서로. 근데 지난달에 QM 이상, QM도 여기에 해당돼요. QM을 했었다고 하면은, CA나 QM을 했었다고는 그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는 이제 그림상은 첫 번째지만, 올라갈 때까지도 전달에 TP였다면은 안 주고요. 올라가다가 이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풀셋해서 QM을 하셔야 행운도 따라오고요. 풀보너스 밑에 파트너가 누가 했다면 올라서 7만 8천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QM을 먼저 하고 CA를 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이 야 이거 뭐지? 내 파트너 중에 그런 이게 뭐지 하는 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생기면 아까 되겠죠? SP, PT가 됐다 그분이 10만 점이에요. 10만 점에 대해서 내가 그분보다 직급이 높지 않으면 리더십은 그분에 대해서 못 받지만 6세대 후원수당이 매달 안정적으로 되는 그래서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자. 자식 키우는 일하고 똑같아, 이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해야 돼, 진짜. 내 자식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그 대신 버릇 나쁜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상을 아셔야 돼요. 이거 내 사업인데 그분이, 오씨, 나 때문에 당신 돈 버는 거네. 이런 말 나오는 즉시 그 팀은 다 깨집니다. 본인을 위한 사업이고, 본인이 잘 되게 하는 거고, 스폰서는 귀인이고, 스폰서 때문에 내가 알았으니까, 스폰서한테 땡큐. 도와주면 땡큐, 아니어도 말고. 이거 알려주고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를 SP방 가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더라. 교육을 잘못시켜. 파트너는 항상 스폰서를 나를 낳아준 부모예요. 난 것만 해도 그냥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도 이거는 내가 이분이 샀어. 풀셋을 샀고요. 그 위에 스폰서가 전달에 QM을 했거나 CA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이분이 7만 8천 원에다가 또 7만 8천 원에서 15만 6천 원 받는 전달 얘기예요. 여기 전달.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거라 제가 뭐 짧게 할게요. 6세대 후원수당 있고 이거는 직급별로 차등해서 주는 거고 리더십은 무한으로 주는 거야. 이거는 6세대까지 주는 거고 이거는 6세대까지 주는 건데 이건 직급별 차등이 뭐냐면 퍼센트가 달라요. IMN까지는 5%, MN까지는 4%, RMN까지는 5%. 아니, 그러니까 IN까지의 퍼센트를 주는 게 그 6세대 후원수당이고요. 아니 그저 MM은 4세대까지 받아. IMM은 5세대까지 받아. 제대로 된 6세대는 VP 컨펌부터 받아요. 그래서 VP 때 그 수당이 점프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직급별 차등직급이라는 거. 그렇지만 세대에 상관없이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더십 후원 수당이에요. 요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 번은 QM을 하고 매달 CA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급을 후원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돼서 IMF 이상이 되면요. 혜택이 있죠. 자동차 유지비도 받고 유럽이나 이런 여행도 갈 수 있고 리더 IMF 트레이닝이나 해외에 있는 리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호주나 이런 데서 해당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연금 한국이 만일에 2, 3%, 35%를 끊었는데 지금 37%, 38%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 룸이 생기면요. 연금 줄 수 있는 그 룸이 아직 안 생긴 거거든요. 그 룸이 생겨서 한국에 만약에 연금이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연금 쪽에 보험 회사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예. 자, QM은 아까 후원수당 받으려면 QM을 하고 CA를 한다 그랬죠? QM 중에서 제일 수월한 게 2번, 풀셋하게 만드는 거. CA는 매달.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맨 아래, 내가 CA를 하고, 내가 오토십을 하고, 내가 QM 하면서 내가 CA를 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 이상이면 좋겠지만, 일단, 내가 오토십을 하고, 내가 QM을 해서 풀셋에서 QM을 한 다음에 모범을 보이고, 먹어봐, 오토십 해봐 해서 다섯 명한테 오토십을 먹게 하면, 나는 CA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분들도 나랑 똑같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이렇게 그냥 먹기만 할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똑같이 풀셋하고 오토십 5명 해봐. 풀셋하고 오토십 5명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입장에서 보시지 마시고 이분들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모든 걸.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과 같다고. 잘 키우는 자식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명심하셔서 그 하시고 레그를 여러분이 따지실 때 음, 레그를 레그를 따지실 때 어, 레그를 따지실 때 뒤에 6세대 후원 수당이나 리더십 수당 할 때요. 표 뒤에 바로 나올 건데 항상 1레그 엄지손가락이죠. 1레그 한 줄. 그럼 한 줄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엄지 쪽에요. 5세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이제 이 6세대 후원 수당을 한 줄로 끝냈어. 계산했어. 그러면 이제 검지 두 번째부터 또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땡땡땡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3세대, 4세대, 5세대. 그러면요, 여러분 5개만이 아니라 레그가 많으면 어때요? 6세대 후원 수당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붙여주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업자, 부침을 받는 그분도 버릇 나빠지고 위에서 스폰서가 붙여주나 보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붙여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키우도록 하도록 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아무튼 나한테는 레그가 1레그 계산 끝나면 6세대 원서 2레그 끝나고 3세대, 4레그, 5레그. 레그가 이거고요. 이 땡땡땡이 세대예요. 아셨죠? 땡땡땡. 그 중에서 이 땡땡땡 6세대까지 끊어주는 게 6세대 후원수당이고 한없이 다시 계산해서 한없이 계산하는 게 리더십 후원수당이에요. 그래서 6세대 후원수당은 아까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쭉 갔을 때 한 줄을 지금 이건 이제 엄지 쪽 하는 거 본 거예요. 이건 한 줄. 그다 가다 보면 땡땡땡 있었죠? 세대. 그런데 MN까지는 4세대, IMM이 5세대, 6세대. 그러니까 VP 때 큽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 점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VP 이상부터 제대로 돈을 받고 뭐 200에서 250만 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노인들이 노후 대비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VP 이상이 되면 노후 대책은 된 거예요. 노후 대책. 그리고 이제 세대 구분할 때는 QM은 해당이 안 되고 CA가 됐을 때를 세대 구분하기 때문에 아까도 세대 얘기한 거예요. QM 됐을 때 세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계산은요, 컴퓨터가 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엄지 일단 끝냈어, 계산. 그 다음에 이제 검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셨죠? 첫 번째 1레그 계산 끝, 2레그 계산 끝, 3레그인데 땡땡땡이 세대입니다. 땡땡땡이 세대고 1레그, 2레그, 레그가 많을수록 6세대는 좋은데 레그만 많고 뭐 한 10개 돼. 근데 이 내려가는 게 없으면 어때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옆과 내려가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루떡같이 두툼한 시루떡같이 옆과 내려가는 거를 잘 하시되 내려가는 게 세 줄만 커지면 그게 바로 GP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쭉 계산하는 요 그림이 엄지로 만약 한 줄 쭉 그림이 바로 리더십 수당 쭉 한 줄로 쭉 계산했을 때 이거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한 줄을 쭉 봤을 때 그분이 만일에 내가 PT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헷갈리니까. 내가 PT면은요, 그 줄에 대해서 18%를 내가 계산해서 받아요. 엄지 쪽의 줄에 대해서. 끄트머리까지. 그런데 밑에 뒷글자 없이 있겠어요? 그 밑에 만일에 EVP가 있어요. 바로 밑이든 아래든 누구든. 그럼 그 EVP가 먼저 그 사람 EVP 이하의 총점의 10%, 15%를 리더십으로 먼저 받아가고 나는 나로부터 그 끄트머리까지의 차이인 3%를 받아가요. 내가 PT인데, 내가 VP인데, 내 밑에 엄지줄에 MM이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러면 MM이 먼저 5% 먼저 받아가고, MM이 기준점보다는 내가 더 크겠죠? 내 줄로부터 해가지고 12 빼기 5 하면 7이죠.
7%를 내가 그 엄지에 대한 저 리더십을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급이 낮으면 리더십은 없어요. 그렇지만 빵빵한 6세대가 있기 때문에 내 파트너 리더십 생각하고서 내 파트너 내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높도록 아주 풍선 바람 불듯이 나보다 높게끔 만드세요. 왜? 나는 어마어마한 6세대가 있거든. 리더십은 그 엄지줄은 포기하세요. 그렇지만 내 직급에 맞게 다른 줄은 또 리더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줄까지 됐을 때가 이 12, 15, 18인데 한 대가 더 있어요. 손가락이 네 개. 네 레그를 그 SML 이렇게 네 레그를 통해서 내가 직급을 갔으면 이 0.5%씩 더 준다는 뜻이야, 이거는. 네. 아셨죠? 자동차 유지도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PT까지만. 차 IMF 이상이 되면 이렇게 유지비를 이렇게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추천 받수 이거 봤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그 보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거.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FAB는 아시죠? FAB 그다음에 승급은 이제 SCL 이상일 때니까 특별한 한 방에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로 약국이나 이렇게 매장에서 직접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절대 온라인으로 팔면 불법입니다. 이거는 나는 사람 많이 소개 못해. 내가 그냥 팔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저건데 이 중에서 제가 1번만 이렇게 표로 보였죠? 시작부터 달려가지고서 1년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이걸 이 기간으로 다 달성하자 다 줘요.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있었어요. 12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이때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저는 개월 수를 다 하나씩 플러스 했네요. 3개월째 저거 했고 VP 5개월째 했고 8개월째 EVP, PT 14개월째 하나도 못 받는 아주 비싸이로 막가 FAB였던 경험이 있어서 전 씁쓸을 합니다. 뜸들이지 마시고 바로 달리게 하세요. 그래서 나만의 보상 플랜은요. 나만의 플랜은 153 하라고 하세요. 그분한테 아보카도라고 외우라고 하세요. 내가 오토십을 하고 1은 바로 내가 오토십을 하고 내가 5명을 오토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가 CA가 되고 그 5명 5개 레그 중에 3줄이 클 수 있도록 열심히 데모하고 액션을 취해서 1, 5, 3 내가 먹고 5명의 오토십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3레그가 하게 되면 이 3줄만 제대로 하면은 GP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153이라는 게 바로 그거고 아보카도는 CA 그 다음에 데모를 하면서 액션을 취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보카도 플레이라고도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 호제네스에서 정한 거예요. 이렇게 아보는 이렇게 이거고 1번 아보 그 다음에 5명 CA 5명 이거는 5명의 CA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줄이 뭐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커졌다. 뭐 여기 2분만이 커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밑에 어디서든 레그만 커지면 돼요. 3줄이 커지는 3번 1, 5, 3 153 전략. 자, 아셨죠? 1, 2, 3, 1, 1, 5, 5개, 그 중에서 셋이 커지도록 하는 153 전략을 하면 여러분, 보상 플랜의 그 그림이 다 완성이 돼요. 보상 플랜 표를 막 처음부터 뭐 몇 레그 몇 점일 때 얼마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표 하면요. 처음에 온 사람이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어려운 일이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리더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오토십하고 5명을 먹게 하고, 그 중에 3레그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레그를 만들면 내가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직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를 줘요. 시스템에. 선택해서 집중하고, 바로 초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초대는 뭐예요? 올해 2023년도 우리가 뭐죠? 시스템 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초대를 해서 3레그를 만드는 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호재넷에 접속해서 우리 고퍼 PT 해서 3충 보상 꿈을 이룹시다. 3충 보상 중에 행복이 있지만 안정된 수입, 매달, 내일이 월급날이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우리 보상 플랜의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